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사실 매크로적인 환경을 봤을 때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될 만한 이슈들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법무부에서 파월 연준 의장을 기소한 소식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그린란드에 이어서 지금 이란까지도 어떻게 보면 좀 점령, 공격 관련된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러한 매크로 이슈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특히나 코스피는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8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가 경신 중에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하는 코스닥은 오늘장에서도 코스피 대비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는데 지난주 후반부터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서 지금 자동차, 방산 쪽으로 수급의 손바뀜이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과연 이 부분이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내일장에 우리가 승부를 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지 50분 동안 계속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애프터마켓의 흐름 종목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세 종목이 빨간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차의 시세가 무섭습니다. 오늘장에서 애프터마켓에서도 10% 넘게, 두 자릿수 넘게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주가 40만 5,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또한 거진 4%,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막했다. 이로 인해서도 수혜를 받으면서 2.5% 넘게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1위부터 5위 내에서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장에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2차 전지주들이 시장에서 다시금 저가 매수의 유입으로 인해서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3% 넘게 강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한 2% 넘게, 알테오젠은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봐야겠죠. 코스피부터 확인해보시면 역시나 현대차 그룹주들의 질주 무섭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현대모비스가 14% 넘게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해서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 LS투자증권에서 지금 이 현대모비스 로봇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이로 인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14% 넘게 강세로 애프터마켓에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한화시스템, OCI, 현대차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내에서는 유로메카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 삼성 쪽의 이 운용사 두 곳에서 유로메카의 지분 10%를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고요. 이외에는 기가비스, SPG, 고영, T로보틱스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코스피가 오늘 시장에서 여전히 랠리 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4,700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부터 반도체에서 지금 자동차, 방산 이쪽 섹터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이번 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TSMC 실적 발표 그리고 다음 주엔 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될지 현 시점에서 시장의 순환매를 어떻게 타야 될지 오늘 또한 시장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사실 코스피는 뭐 너무 좋아요. 다들 신나서 이제 춤출 정도인데 예. 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많이 하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한 이 코스피 대비해서는 좀 부진한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우리 전문가님에게 더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늘 뭐 연일 지금 어깨춤이 멈추질 않을 기세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코스피 증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내일장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1시간 동안 또 알차게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시황 얘기를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늘 시황 체크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제가 드렸던 말씀하고 오늘 또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쭉 들어보시게 되면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으실 거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 움직임들이에요. 아마 요 포지셔닝이 굉장히 좀 눈에 많이 들어오실 텐데요. 빨간색 선은 코스피입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이시는 게 파란색이 코스닥이고요. 그리고 검정색 선으로 표현되는 게 우리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들입니다. 여기서 가장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코스피죠, 여러분들. 여전히. 시가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오후장 들어서 빠르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 딱 정확한 부분을 좀 짚어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대부분의 상승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시총 상위 종목들, 그와 더불어서 그동안의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각광을 받지 못했던, 눈길을 받지 못했던, 관심을 받지 못했던 종목군들에 대한 리바운딩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 관련된 종목군들은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물론 있었죠. 테마주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들이지만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굉장히 좀 역부족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게 코스닥에 대한 움직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보여줬던 상황들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은 제가 뒤에 가서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자, 오늘 수급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6,300억가량 순매도가 좀 진행이 됐고 외국인들은 4,200억가량 순매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오늘 쌍끌이 매수 8,500 매수가 좀 들어옴으로써 코스피를 견인했던 부분들은 기관화된 물량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3,200 순매수가 좀 진행이 되면서 수급상으로 코스닥을 굉장히 좀 탄탄하게 좀 지켜주는 수급 주체로서 작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어제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장중에 그리고 장이 끝나고 나서 나스닥 선물을 비롯한 뉴욕 3대 지수의 야간 선물이 좀 별로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미증시에서 별다른 이슈로 반응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들이 사실상 어제 새롭게 나왔던 내용들은 아니고요. 이미 파월 의장과 트럼프의 뭔가 감정의 골이라고 해야 될까요? 표면적으로 뭔가 이제 탁 부딪히는 내용들이 지금 재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 별일 아니야 라는 쪽으로 해석이 이루어지면서 AI 관련된 섹터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나라로 돌아가서 딱 보자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오늘 어땠어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뭐냐? 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부재다. 그리고 단기간 안에 12월 달 한 달 동안에 굉장히 빠른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상 매수보다는 관망에 가까운 종목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빠져나왔던 자금들이 아마 새로운 섹터, 새로운 대장 섹터를 만들어내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여지없이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방산, 조선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가장 크게 올라갔던 것들이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섹터죠. 근데 자동차 섹터를 여러분들 과거에 대한 내용들로 인식을 하시면은 사실상
잘못된 해석일 수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가 현대기아차가 자동차를 많이 팔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상황이죠. 피지컬 AI와 또 뭐죠, 여러분들? 자율주행. 이 스토리.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현대기아차가 새로운 상황으로, 새로운 기업으로서의 변화되는 것들에 대한 시장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너무나 폭발적인 상승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갔다고 하게 되면 새로운 레벨업은 다른 섹터군들이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신고가 종목들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현대차 그룹주들 50일주 신고가를 넘어서서 신고가를 발생을 시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시장 내에서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랜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주가 흐름들, 그와 더불어서 방산이죠. 뭐 여기저기 지금 뭐 전쟁하고 뭐 난립니다, 여러분들. 지수가 이 정도까지 올라가도 되나 싶을 정도의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서로 지금 싸우지 못해서 지금 안절부절인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에어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한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이제 종목군들이 신고가 영역에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업이익이 개선될 수 있는 종목들, 기업들에 한해서 주가에 대한 주도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좀 아쉽죠, 여러분들. 코스피와 코스닥이 언제쯤이나 쿵짝쿵짝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어깨동무하고 좀 갈지 좀 기대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코스닥 시장이 별다른 재미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좀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대한 상승 랠리에서 약간은 좀 누락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에 따라서 지수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앞서 전방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로봇주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늘 대부분의 로봇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멘텀들을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저와 함께 호흡하고 공부하고 하루를 계속 잘 지켜보고 있는 저와 함께 하는 공간을 통해서도 제가 로봇주들을 다수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서 오늘 상한가 종목이 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이따가 다음 코너를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차트 흐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리긴 했어요. 5일선을 계속 지금 지켜나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죠, 여러분들? 과매수 영역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시장에서 악재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차익에 대한 가능성들도 상당히 나와줄 수 있는, 약간은 좀 불안불안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주도주가 당일에 대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극명하게, 선명하게 나오고 있는 장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요, 여러분들 그냥 5일선을 추종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리고 5일선을 만약에 깬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에 나오는, 시장에서 우려했던, 그리고 또는 차익에 대한 가능성들이 열릴 수 있는 이벤트들이 분명히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그 이벤트, 그 사건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그냥 5일선 트레이딩을 진행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5일선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부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기간 조정 쪽으로 빠지는 거고요. 기간 조정으로 빠지다 보니까 수급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체가 돼 있죠. 그리고 이 정체가 돼 있는 상태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이 됐고 모멘텀과 이슈가 발생이 되는 그러한 종목군들로 시장의 트레이딩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과열 구간은 지났어요. 밑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앞절에 보여드렸던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죠, 여러분들? 여전히 변동성 지표 자체가 과매수 영역에서 계속 트레이딩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어요, 여러분들? 딱 정점을 찍고 나서 960포인트를 찍고 나서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상방으로 흐르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 측면에 있어서는 어떻죠, 여러분들? 굉장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내일 오전장에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코스닥 섹터가 시장의 또 순환매 관점으로 돌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장세에서는 여러분들
뭘 하나 딱 찍어가지고 보신다라는 개념보다는 간밤에 있었던 이슈들, 그 이슈들에 연동될 수 있는 섹터군들과 그 섹터군 내에서 대장주들을 좀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트레이딩 하시고 수익 계좌를 계속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흐름들은 이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D-Day가 있습니다. TSMC입니다. 이 TSMC의 실적 발표 이후에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좋은 그림대로 좀 만들어준다고 하게 되면 그동안의 TSMC 실적 발표 전까지 지금과 같은 산업재들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TSMC에서 너무나 좋은 실적을 만들어내준다고 하게 되면 다시 손바뀜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그동안의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튈 수 있다. 그렇다고 되면 지수에 대한 조정 흐름들보다는 오히려 종목 트레이딩 장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 정도만 체크하시게 되면 이번 주 한 주 트레이딩 그리고 내 수익 계좌를 지키고 내 수익 계좌를 불려나가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황에 대한 정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 최영종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짚어주고 계십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서 이 시장을 짚어주셨을 때 당분간 반도체주들은 쉬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망 스탠스를 취하고 다른 섹터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면서 방송에서도 그렇고 교육방 내에서도 로봇주 이야기를 했는데 로봇주 내에서 상한가가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TSMC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실적이 정말로 잘 나오게 된다면 다시금 또 반도체 주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나는 어떻게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셔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차트의 정석이라는 또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을 만한 전자책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활주로 기법 우리 전문가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매매적인 기법 노하우까지도 담겨 있을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반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슈, 간밤에 어떤 이슈가 나오며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또 공략해야 될지까지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일요일 밤 8시에도 또 할 예정이니까요. 나도 한번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도 시청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지금 바로 입력해서 전송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사실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시장도 너무나도 잘 보시지만 차트도 굉장히 잘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한 선물을 들고 오셨다고 하죠. 차트의 정석이라는 또 전자책을 또 들고 오셨는데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저 역시도 또 신청을 할 예정이거든요. 어떤 알겠습니다. 내용 들어있을까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 종목 이야기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여러 종목들을 저와 함께 공부하고 호흡하는 방송을 공간을 통해서 많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요거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요 종목에 대해서, 요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한번 가져보겠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들까지 다 길라잡이를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 길라잡이를 해드리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있겠죠. 물론 돌발 모멘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돌발 이벤트 이전에 차트에 대한 움직임들,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위치 파악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위치가 적절하게 딱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모멘텀까지 나온다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정말 상상 그 이상의 탄력도를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멘텀이나 이슈라든지 시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와 함께 하는 공부방 공간에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통해서 여러분들 차트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나? 이거에 대한 기준점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제가 그냥 딱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거 100%다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첫 번째는요, 원칙이에요, 원칙. 요새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나도 이제 주식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막연하게 들어오시기보다는 그래도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기본 설을 참조를 하시게 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튼튼한 투자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요약이죠. 매매 원칙, 그다음에 이제 캔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지와 저항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서서도 보여드리긴 했지만 변동성 지표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스토캐스틱.
스토캐스틱을 제가 왜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냐. 이게 기본이 되거든요. 예, 이 스토캐스틱 정도만 하나만 이해하시게 되면 나머지 기술적 지표들도 이해하시는데 너무나 편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실전 타점까지 최종적으로 잡을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를 담은 차트의 정석이라는 전자책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하루 종일 생성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 전쟁터에서 으쌰으쌰하면서 살아나가는 공간에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어제도 짧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수익 만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과 같이 지수가 뭐 한없이 좋을 것 같은 막 올라가는 구간도 있을 거고요. 막 밀리는 구간도 있어요. 무조건 있습니다, 여러분들. 1년 365일 주식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12월 달 말까지 그리고 1월 달 초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떠드는 게 바빴어요. 근데 지금 떠들어요? 안 떠들어요? 안 떠들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더 이상 가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새로운 모멘텀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요 종목군들이 쉬는 동안에 다른 종목들이 갈 겁니다. 라고 제가 어제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수와는 다르게 내 계좌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막연하게 종목을 사가지고 내가 100% 먹을 거야, 200% 수익 낼 거야, 300% 수익 낼 거야. 우리 꿈 깨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단, 여러분들이 매월 수익 계좌를 만드신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곧 고수이고 여러분들이 곧 주식시장에서 선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기 이전에 포트폴리오 정비가 필요하고요. 포트폴리오 정비가 딱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현금이 나오겠죠. 그 현금을 가지고 유동성을 가지고 스윙이라든지 매집이라든지 단기 트레이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수익이 나게 되면 수익을 통한 재투자, 이 사이클들을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간단하게 주식 투자는 끝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활주로 기법이잖아요. 활주로 기법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 자,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나요? 이렇게 안 날아가죠. 어떻게 날아갑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날아가죠. 그리고 어느 정도 고도에 딱 안착하게 되면 쓱 자연스럽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 게 우리의 최종 활주로 기법의 가장 큰 이유이자 모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각 구간별로 매수하시면 돼요. 여기, 여기,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매수하는 종목과 여기에서 매수하는 종목과 여기에서 매수하는 종목이 각각의 파트들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이 세 가지 케이스들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 종목, 섹터 골라내는데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장기간 이어져 왔던 박스권 상단이 돌파가 되는 케이스예요. 이게 뭐죠, 여러분들? 자, 우리 활주로에서 막 달리기 시작해요. 바퀴 딱 내려가지고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뜨기 시작했어요. 근데 떴는데 목적지까지 가려면 이런 식으로 가겠죠. 상승 초입 구간에서 잡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닥권역에서 장기간 횡보 종목을 공략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딱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게 되면 활주로 기법에 대한 예제들은 제가 하나하나씩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로메카라는 종목이에요.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거를요, 저와 함께 호흡하는 공부하는 공간을 통해서 1월 2일 날, 자, 여러분들 뉴로메카 관심 가져 보십시오. 33,700원에서 33,000원의 가격대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 가격대가 어딜까요?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건 뭐죠, 여러분들? 우리 활주로 기법 내에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아니고 이제 막 머리를 들었어요. 기체가 막 뜨려고 하는 그 직전 내에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따르키 한번 성격을 볼게요. 저점 높이죠? 빰. 그런데 고점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 세 번째 고점. 딱 보이시죠? 그리고 오늘 로봇주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이루어지면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상승 모멘텀이 부각이 이루어지면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오늘 종가상으로 상한가예요. 그러면 우리가 딱 그냥 뭐 토요일, 일요일 빼자고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날짜상으로 캘린더상으로 볼게요. 자, 2일 날 우리가 관심 받고 이 구간 내에서 계속 횡보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도 저점 자체를 깨지 않고 다시 리바운딩이 되죠. 그런데 이 리바운딩 되는 동안에 로봇주들이 강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액추에이터 관련 종목군들.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강한 상승세. 심플하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공부하고 호흡하는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월 달 딱 시작하고 너무나 기분 좋죠, 여러분들. 상한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 두 번째. SBB 테크라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릴게요. SBB 테크는 사실은 12월 1일 날 저와 함께 호흡하고 공부하는 공간을 통해서 딱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관심 가져야 될 가격대를 제가 35,000원, 34,000원대를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주가 차트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움직여요. 이때 빵 뛰죠. 5일선, 21선 이탈 안 시키죠. 쭉 올라갑니다. 근데 순간 이탈을 해요. 그런데 지지를 받는 공간 자체가 어디죠? 우리가 처음 관심을 가졌던 가격대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저항 돌파잖아요. 저항 돌파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지지를 받고 로봇주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 감속기와 뭐예요?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잖아요. 빵! 트레이딩을 하실 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종목을 자 여기서 사가지고 우리 한 달 갖고 있다가 60% 수익 낼게요. 이러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딩을 저와 함께 공부하는 공간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시장을 좀 읽어나가면서 시황을 좀 읽어나가면서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내 자산을 잘 굴려봐야지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 번의 매매로 끝나는 게 아니고 1회차 매매가 끝나고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로봇주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공부를 했던 SBB 테크 자리 괜찮은데 다시 들어가 보자. 그리고 추세 상승,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맞추는 맛으로 하는 거예요, 주식은요, 여러분들. 나중에는 지금이야 우리가 주식시장 딱 들어와서 돈 벌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딱 뛰어드는 거지만 사실은 나중에 가면은 수익은 당연하게 여기시는 거고요. 그 수익을 넘어서 가지고 내가 한번 시장을 한번 이겨볼까? 시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내 생각들이 시장에 잘 접목이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수익으로 연결되는지 이런 재미들도 붙이시게 되면 더 가열차게 공부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DIC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기가 막히죠? SBB 테크를 말씀드렸던 12월 1일 날 제가 DIC도 같이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죠, 여러분들. 9,700원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11일 날로 딱 지나갔어요. DIC를 또 말씀드렸어요. 11,100원에서 11,000원대까지 관심 한번 가져보세요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 정말 가족분들과 주변 분들과 지인분들과 재미있게 노으시라고 12월 24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보이시죠? 자, 그리고 DIC 차트 흐름들 볼게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갑니다. 한 달 동안 이만큼 움직였어요. 자, 우리 이거를 까먹어 보세요. 이거를 까먹어 보시고 여기를 한번 보세요. 우리 앞서서 봤던 뉴로메카 차트 기억나시는 분들 계세요? 한번 볼까요? 이래요, 여러분들.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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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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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 자, DIC 차트 볼게요. 이래요, 여러분들. 지금이야 결과론적으로 12월 달에 우리가 이만큼 움직였으니까 여기에 꽂혀 있으신데 이걸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를 보세요. 자, 저점 높아졌죠? 그리고 고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횡보되다가 돌파. 그리고 강한 시세.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섹터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섹터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12월 1일 날 말씀드렸으니까 100% 났어요. 이러면 서운하시잖아요. 그럼 저와 함께 공부하는 공간입니다. 다 무료예요, 여러분들. 12월 11일 날도 말씀드렸고 심지어 12월 24일 날 여기서 횡보될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들어오셨던 분이나 두 번째 들어오셨던 분이나 세 번째 들어오셨던 분이나 다 똑같은 종목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심플하죠, 여러분들. 지금이야 우리가 로봇주를 가지고 이러한 활주로 기법을 통해 가지고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수익이 났어요.
우리가 관심 가졌던 종목들이 이러한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또 바뀌어요, 여러분들. 2월 달 되면 어떤 섹터가 대장이 될지 몰라요. 3월 달에 어떤 섹터가 대장이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그 패턴, 올라가는 논리는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종목 볼게요. 한라캐스트라는 종목입니다. 자, 12월 한 달은 그냥 로봇이에요. 12월 18일 날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16,500원에서 16,300원대까지. 그리고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이만큼 움직였습니다. 딱 일주일 만에 몇 프로? 20% 올랐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장주들의 그 섹터에 가장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시세를 분출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종목들이 다 가요. 오늘 로봇 보세요, 여러분들. 다 가잖아요. 뭐 누락되는 종목 있었습니까? 심지어 그동안에 좀 약간 재미가 없었던 고영, 큐렉소, 수술 로봇도 심지어 갔어요. 왜? 어제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2, 3년 안에 외과 수술은 다 로봇이 할 거야 라는 이야기라는 모멘텀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를 기준으로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보내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해당이 되진 않지만 앞으로 로봇 시대가 열렸을 때 수술도 우리 로봇한테 맡기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에 대한 전일자의 모멘텀들이 나와버리니까 이러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이제 막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좀 고생하실 거예요. 기간 조정이 나올 거기 때문에. 하지만 앞서서 제가 시황님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TSMC 실적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 내리냐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다시 레벨업이 될 건지, SK 하이닉스가 다시 올라갈 건지, 그거에 대한 단기 가장 중요한 결정 포인트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여러분들 들어가는 타이밍들을 말씀드릴게요. 자, 12월 16일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상 삼성전자는 제가 12월 달 시작하면서 자, 삼전 사세요. 자, SK 하이닉스 사세요.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와 함께 공부하는, 호흡하는 공간에서 12월 16일 날 여러분들에게 딱 말씀드렸어요. 그때가 언제? 5일선하고 20일선하고 이격을 좁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딱 2주 동안 몇 프로 올랐죠, 여러분들? 시총 1위 종목이 30% 올랐습니다. 보이시죠? 근데 제가 왜 12월 16일 날 말씀드렸냐? 삼척동자 옆집에 우리 영희도 알고요. 앞집에 철수도 아는 내용이 나왔어요. 뭐예요, 여러분들? 실적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우리 마이크론 실적 봤잖아요. 마이크론 어닝 서프라이즈 내버렸잖아요. 근데 마이크론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보내고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고 더 가는 거잖아요. 뉴욕에서. 뉴욕 증시에서. 근데 우리나라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시장에 발목이 딱 잡혀가지고 더 이상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막혀있던 혀를 마이크론이 빵 뚫어줘 버린 거죠. 거기에다가 이 시기에 삼성전자의 예상 실적이 계속 높아져요. 처음에 15조? 잠깐만 16조 해볼까? 잠깐만 17조. 근데 일주일 앞두고 나서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시장에서 20조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에서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저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5일선 딱 타고 돌파가 되는 이 시점에서 주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삼성전자 지금 살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늦죠. 만약에 어제, 그제 삼성전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냥 손가락 빨고 있는 거예요. 현대차 막 10%씩 가고 있는데, 현대글로비스 막 10%씩 가고 있는데, 현대오미스 막 20% 가깝게 막 튀고 있는데요. 로봇주들 막 하루에도 막 상한가 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시장의 논리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장에 도대체 뭐에 관심이 있는지. 그것들을 알고 계시게 되면 항상 우리가 활주로 해서 막 올라가 있는 종목들을 고도에 딱 진입해가지고 이제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서 막 가는 비행기를 잡는 게 아니고 이제 티켓팅하고, 그죠? 이제 딱 들어가가지고 탑승해서 딱 안전벨트 메고 가는 자리를 잡으셔야 돼요. 그 자리들을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저와 함께 호흡하는 공간, 공부하는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12월 16일 날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적어도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지금 삼성전자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고민 안 하겠죠? 뭘 고민해요? 이미 저희가 12월 16일 날 최소한 이 자리에서는 샀는데 뭘 고민하겠습니까?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두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나는 여기서 수익이 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4%, 5% 정도 조정 나와도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는 30%에서 25%로 수익률이 주는 거지 손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막 뒤늦게 쫓아가신 분들은 이거 가요 안 가요? 이거 갑니까 안 갑니까? 손절해야 되나요? 그냥 버텨볼까요? 반도체 여전히 좋습니까? 꼭지 아닌가요? 이거 고민에 쌓여 있다고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주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주식을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좋은 자리에서 사시면 돼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SK 하이닉스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SK 하이닉스. 다른 거 없어요. 자, 이날이죠. 12월 16일 날 SK 하이닉스를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SK 하이닉스는 실적 부분들은 당연히 있는데 발목을 잡았던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투자 경고. 그런데 시장에서 이야기가 막 나와요. 아니 잠깐만. 시총 2위 종목을 투자 경고 종목을 만든다고? 막 시장에서 이제 성토 가까운 막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잠깐만. 지수 5천 올려야 되는데 SK 하이닉스가 투자 경고라고? 수급이 안 들어오네?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들? 잠깐만. 시총 몇 위 정도까지는 우리 투자 경고를 좀 제한해보자. 라는 이야기 나왔죠. 그리고 주가가 탄력받으면서 쭉 올라간 거예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실적 시즌 같이 묶이기 시작하면서 올라갔죠. 근데 우리 올라갔던 위치를 볼까요? 똑같아요. 다른 게 없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그냥 한 몸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들을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거죠. 아, 이거 정부에서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실적은 당연히 좋은 거고 투자 경고 이거는 내가 매집을 해야 되는 자리일 거야 라고 이미 예측을 하셨어야 돼요. 그러면 이 구간대에서 흔들리더라도 계속 매집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뛰기 시작을 하죠. SK 하이닉스 여기서 사면 안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높아시면. 괜히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 오늘 사가지고 잠깐만 다른 거 막 저렇게 가는데 왜 내가 오늘 오전에 산 거는 왜 안 가는 거야? 답답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만큼 여러분들 시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저와 함께 호흡하는 공간을 통해서 다 말씀드려서요. 선견지명입니다. 자, 그 다음 한미반도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 바닥 열심히 겨요. 활주로에서 기는 거예요, 활주로에서. 자, 바닥 3번이잖아요, 여러분들. 빵, 빵, 빵. 근데 12월 18일에서부터 바닥 확인하고 주가가 이렇게까지 움직여요. 한미반도체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안 된다고요. 왜? 우린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가요. 기간 조정으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 이틀 전을 딱 보세요. 여기 정점 찍고 밀리기 시작해요. 간단하죠? 그리고 주가 조정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한미반도체 여기서 사신 분들은 이거 가야 한 거 이거 묻고 있는다니까요. 갖고 계신 분들. 지금 되게 답답해 하실 거예요. 반도체 소부장에 뭔가 이렇게 비중을 많이 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들. 그리고 내가 빠져나와야 되는 타이밍들. 그리고 내가 비중 조절을 통해서 다음 스텝을 밟고 다음 섹터를 공략을 해야 되는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활주로 기법 하나만 여러분들이 눈에 딱 익혀두시게 되면 거기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되는 타이밍과 접근하셔야 되는 유형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디서? 저와 함께 공부하는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SOS랩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자, 바닥은 확인한 것 같아요. 빰, 빰, 빰. 근데 이 자리는 여기서 매집을 하면 안 돼요. 언제 어느 때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11월 달서부터 군불을 떼우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테슬라에서. 자, 우리 FSD 유럽에서 풀고 자, 돈 1,000만 원짜리인데 이거 풀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중국 더 이상 못 돌아오게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시장을 키워버릴 거야. 라는 이야기를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와 자율주행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했다고요. 그럼 그거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들어가는 타이밍들을 보는 거예요. 어디? 여기잖아요. 자, 그동안에 올라갔다가 뚝, 올라갔다가 뚝. 근데 12월 달 들어서 올라갔다가 더 이상 안 빠져요. 그런데 여기에 CES가 있네요. CES의 주제가 자율주행이잖아요. 그리고 딱 한 달 만에 100% 올라가는 거예요. 간단하죠? 심플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들도 다 해드려요. 근데 여기를 못 참아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를 못 참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원리를 모르니까 못 참는 거예요.
나는 사놓고 기도하는 거야.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그리고 그날 사가지고 그날 가면 와 이러고 있어요. 이 구간을 못 참아요. 그런데 정말 선수들은 이 구간을 참아요. 이 구간을 참다 못해 매집을 합니다. 이 부분을 참다 못해 매집을 해요. 매집을 하시는 분들이 단기간 안에 뭐예요? 100% 수익 내는 거예요. 심플하죠? 또 여기서 확 올라가가지고 자율주행 더 가야 안 가요? 이것도 고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주식 투자 엉킵니다, 여러분들. 실타래 엉키면은 풀기 힘들죠? 자, 다음 종목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택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바닥에서 이렇게 돌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돌 때는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스페이스X가 갑자기 이렇게 붕 뜰지 어느 누구도 몰랐다고요. 슬금슬금 이제 막 온도를 올리기 시작을 해요. 예열을 하죠. 그리고 주가가 뽕 올라갔다가 뽕 밀리기 시작하면서 어때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스페이스X에 대한 이슈가 발행이 되면서 쭉 움직이죠. 근데 오늘 우주항공 종목들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죠. 오늘 다 빠졌죠. 시장이 이렇게 돈이 돈다니까, 여러분들.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해서 대부분의 섹터를 다 올리지 않아요. 한 차례 순서대로 올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적정하게 올라가게 되면 차익 매물들 나와요. 그리고 차익 매물 나오게 되면 정말 독사 같죠, 여러분들? 자, 이 자금들이 자, 오늘 로봇이네 이러면서 도망가요. 일로. 이 논리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이야 우리가 항공주, 자율주행, 로봇주 이야기를 하지만 2월 달에는 또 어떠한 섹터들끼리 서로 핑퐁 게임이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시속 게임이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활주로 기법 그리고 시장의 논리를 이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저와 함께.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이 코너를 통해서 라이브로 시청을 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 하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한 두세 번 정도만 계속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시장이 보이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음 코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해서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시나리오와 가치, 활주로 기법 설명 같이 들으니까 정말로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방송 시간이 또 8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전문가님께서 직접 준비한 이런 투자의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자책과 더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 온라인 방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반에 진행하고 있고요. 일요일은 오후 8시에 또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교육방 오셔서 이 부분까지도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실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무료 온라인 방송과 더불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이 전자책, 이 차트의 정석이라는 이 책까지도 받아보시면서 스스로도 한번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 있어서 좀 퍼스트 클래스 이 위로 갈 수 있을 만한 종목 선물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받고 싶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좋은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막 올라가는 종목들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밸런스를 맞추고 싶어요, 여러분들. 비행기가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고 하게 되면 터뷸런스라고 그러죠, 보통. 막 흔들리는 것들을.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내 계좌도 가장 좋은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저는 가장 큰 뭔가 숙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 3종목 정도로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찬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하이브예요. 어제도 제가 하이브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순환매가 안 돌더라고요.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기 위해서 방송국을 막 열심히 오는 사이에 속보가 나왔어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K푸드를 또 이제 문호로 좀 개방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만큼 이제 한한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들이 있는 거겠죠. 네, 한한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은 하이브를 비롯한 엔터주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설령 좋지 않다 하더라도 내년도 1분기와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4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하이브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차트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하기 이전까지 기대감들이 상당히 컸죠,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그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뭐 생각했던 것보다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들이 별로 없었죠.
그죠? 그냥 뭐 평이했잖아요, 사실. 뭐 갑자기 우리나라 뭐 가수들이 가가지고 우리나라 그룹들이 가서 막 콘서트 열고 막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고 오늘도 또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아마 21선이 무너지지 않는 이 기간 동안에 하이브 계속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런데 오늘 보세요, 여러분들. 장 막판에 21선 딱 지지받으면서 저가 매수가 뽕 들어갔어요. 물론 외인과 기관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닥을 확인을 하고 1차 반등 나오고 지금 조정이 나온 상황들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여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뒤에 구간을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게 뭐냐? 일단은 4분기 실적 기대. 뭐냐? 3분기에 100배수 다 했거든요. 그리고 1월 달 이후서부터 3월 달에 BTS의 완전체 활동.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하이브의 캐치아이가 미국 시장 내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 IP들에 대한 성장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하이브를 피해갈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33만 원, 목표가는 36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31만 원, 21선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이 별로 없네요. 빨리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종목 뉴로메카입니다. 여전히 좋아요. 이 차트를 제가 너무 긴 차트를 보여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못 하시고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놓치시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가깝게 클로즈업해서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저와 함께 지금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번 핸드폰을 막 열어보세요. 긴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이제 막 돌파됐어요. 다른 액추에이터, 다른 감속기 기업들은 어마어마하게 빨리 진행이 되고 급등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오히려 누로메카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돌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뉴스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삼성 쪽에서 단순 투자 목적으로 10% 지분 투자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잠깐만, 레인보우 로보틱스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모멘텀이 좀 강력하게 좀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피해갈 게 아니고 누로메카가 오늘 상한가 진행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마시고요. 내일 만약에 약간의 조정 흐름들이 나왔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시장에서 어떠한 반응들이 나올지 그거 한번 체크해보자 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HL 만도입니다. 고가권이에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과거를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미래를 봐야 되잖아요. 최근에 다시 한번 고점 영역을 통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시킨 상황들이기 때문에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 마지막 종목 HL 만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6만 원대 부근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7만 3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 4천 원 말씀드리면서 오늘 세 종목 다 어찌 보면 엔터와 로봇주를 중심으로 한 약간 밸런스가 맞는 종목들 하나하나씩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일장 이 퍼스트 클래스로 갈 만한 종목 세 종목이나 들고 오셨습니다. 하이브, 뉴로메카, HL 만더 들고 오셨는데 이 세 종목을 내일장에서 어떻게 공략을 해봐야 될지 시장의 흐름과 맞춰서 나도 한번 활주로 기법까지 활용을 해보면서 매매적인 포인트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오늘 드리는 세 종목의 시세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우리 전문가님의 활주로 기법을 너무나도 잘 설명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혼자서도 흡수를 해봐야겠죠. 여기에 대한 전자책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선물처럼 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반 그리고 일요일은 밤 8시에 또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도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방 오셔서 많이들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